네,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갖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모레 안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상당히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뭔가 타결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는 6일입니다. 모레인데요. 이 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되 증인 채택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가 최대 쟁점인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부분도 걸려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한을 더 늦출 수 없고 조국 후보자 동생에 한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청문회 날짜를 미루고 조국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꼭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여당이 증인 출석을 담보해준다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법대로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는 6일에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이곳 국회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 이런 의혹인데 부인 정경심 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조 후보자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조 후보자는 장관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거죠? 네, 먼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어제 오전부터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이 14억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업체 임원이 어제 조사받았고 대표는 오늘 출석해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권 소송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소환 대상에는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지낸 조 후보자의 손위처남 정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친인척 가운데는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동생과 부인 등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일단 오늘 이어지는 수사 상황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조금 전에 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지금 출석해 있는 거죠? 네,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알려졌죠. 코링크 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에 투자를 받은 게 웰스 CNT라는 업체입니다. 예. 이 업체의 대표 최모 씨가 오전 10시쯤 검찰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씨와의 관계, 그리고 투자를 받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전혀 모르세요? 억울하시다는 게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시나요? 가서 강사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네, 최 씨의 업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이후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링크 PE는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뒤 우회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코링크 대표 등은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의 학사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는 대학 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어제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가 근무하는 동양대 행정실과 정 씨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이 표창을 수상 실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측은 검찰이 제시한 표창과 학교 측이 주는 상장의 형식이 다르고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게 의전원 입시에 영향이 있었느냐 이게 관건인데 딸의 인턴 경력이 허위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딸이 고려대 재학하던 시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턴했다는 것 관련입니다. 역시 의전원 진학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과외 활동인데요. 딸 조 씨는 지난 2011년 7월 키스트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틀만 출근한 뒤 그만뒀는데 3주 동안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가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를 방해했다거나 사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오늘 이틀 만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500분이 넘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지금 딸 입시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조 후보자 오전 10시 40분쯤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YTN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출근하지 않은 사이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조 후보자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키스트 인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임명 수순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검찰의 칼끝을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 일부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 처남,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은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소환 대상자는 물론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피의 사실 공표 공세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예정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서울대 총학생회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식 SNS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는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3차 촛불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조국 후보자 딸을 자신의 딸 정유라 씨와 비교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편지에서 최순실 씨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모든 과정을 프리패스한 것을 덮으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었다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정의는 어디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을 인정한 게 코미디 같다며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1조 6천여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서 연내 모두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직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가 열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실무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했던 유은혜 부총리가 귀국하자마자 오늘 오전 실무진 회의를 소집해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오전 일찍 실무진과 함께 대입 제도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정부 서울청사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국 직전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이후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였습니다. 앞서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뒤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은 물론 대입제도 관련 국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텐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첫 회의에서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대입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입 개편 방안의 방향이나 범위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유균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그 안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여러 가지 이견 조정 중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6일까지의 기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자신이 재직할 당시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 이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고 용산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용산기지의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가 새 장소로 이전, 정착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연합사 본부가 어디로 이전할지 또 새 장소에서 어떻게 유지될지 등은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일본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새로 등록한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는 1,3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9%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판매 감소폭이 17.2%였던 것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일본차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주차된 일본산 승용차의 유리를 파손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의 아내는 일본인이었는데요.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유리 파편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만간 자체가 있었는데 내가 그 주인한테 전화했고. 차를 세워둔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뒷유리가 훼손된 이 승용차는 일본산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고의로 부순 것으로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돌을 일부러 유리창에 던진 것 같다며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된 범죄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용의자 특정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에 의한 거다 그런 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피해 차주는 일본산 승용차란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함께 한국으로 온 일본인 아내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범죄를 당하게 되니까 약간 한국에서 사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일본차가 훼손되거나 외제차의 우길기 문양에 낙서를 한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최근 분위기를 빙자한 장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의지를 굳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국회에 남은 시간은 사흘입니다.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끝장 단판에 들어갔었죠. 조금 전에 이제 오전 회의 끝난 것 같은데요. 남은 사흘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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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올릴 수 있는 국회의 시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3당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현재로선 청문회 개최가 난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양보해서 합의를 해줘도 새로운 조건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자꾸 일정도 변경되고 합의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대로 청문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법대로 청문회가 무산된 부분은 있지만 끝까지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지금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 게이트에 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거부가 아니고 더 이상 청문회와 관련해서 개최 여부에 대한 협상은 중단하겠다는 것을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들러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예. 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저렇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들러리 안 서겠다 안 들어갔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또 이제 협의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이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청문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국회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고 다만 그동안 8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보름 안에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8월 30일 날로 이미 인사청문회가 정한 기한과 절차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청문회는 해야 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정인을 90명에서 80명으로 또 80명에서 60명으로 60명에서 또 20명으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정말로 이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고 국회의 예. 의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야당이 더 강하지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야당이 마치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증인 수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워낙 광범위한 사안이고 예. 너무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계속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당은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여당입니다. 왜 그러냐? 29일 날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이 증인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했거든요. 최장 60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럼 논의할 수 있는. 90일입니다. 90일 동안 이 부분을 토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부터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나요? 그래서 또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증인 같은 건 하지 말자고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아니 이 법을 바꾸자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올려놓는 것은 저는 여당이 어떻게든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행동의 시간 테이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뭐 누구 탓이 크냐 이 얘기를 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타협 가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성일종 의원님,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가족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이제 뭐 부인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증인 조건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오전에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증인 없어도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강했다. 아까 저희 국회 취재 기자는 이런 얘기를 전해왔거든요. 우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한 날로부터 재송보 요청 기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12일까지 거죠? 돼 예. 있는데 6일까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네. 어제 요청을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 12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예. 그러면 부인이고 가족을 좀 빼고 여기에 충분치는 안 하지만 여기에 그래도 준해서 나올 수 있는 증인을 더 부르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제 와가지고 지금 3일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이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이라도 내주면 3일 이내라도 좀 빨리 하자. 어쨌든 우리도 해야 되고 여당도 해야 된다 그러니 예. 그럼 공론의 장을 만들자. 그러니 빨리 열자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제가 좀 이 부분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8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 요청안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8월 30일 날 끝내야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9월 3일까지 법을 어겨가면서도 양보를 해가면서도 9월 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에다 대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 법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도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9월 2, 3일 양일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법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예. 전 의원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법 얘기를 하는데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9월 3일까지 청문회가 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지금 법 얘기를 해서 5번에 걸쳐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 25일 했고요. 현우석 장관을 비롯해 22일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9월 3일 날 우리가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9월 이게 지금 현재 증인 협상도 안 됐고 여당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올려가지고 합의가 안 되도록 해놓고 이거를 9월 6일까지 청와대에서 요청서를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민들 네.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얘기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앞에 다 말씀하셨을 텐데 2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적 입장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2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지금 합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협상 태도를 보게 되면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에도 정인을 아마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국 후보가 지난번에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해명을 했듯이 가능하면은 조국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능력을 실험하는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송일종 의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가족 중에 필요한 증인이 지금이라도 꼭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약에 무산되는 것보다는 증인 없이라도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우선 6일까지 요청한 것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그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없어 하는데요. 보입니다. 그런데 예. 12일까지 그 기간이 있으니 그 예. 기간 동안에 하고 이게 5일 전에 네.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계획이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인 문제 때문에 역시 여야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조국 후보자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기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걸 그럼 누가 하나요? 조국 후보자의 가족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님은 좀 빼고라도 네. 이 부인께서 나오셔서 아이의 교육은 엄마와 아버지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버지께서 모르신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시는 것이 저는 조국 후보자가 예. 앞으로도 더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 부분에 있어서 12일까지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의 준하는 다 충분치 못하겠지만 다른 분들이라도 모셔서 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예. 만약에 12일까지 안 가고 그냥 청와대에 6일까지 요청하라면 지금 3일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협상을 해서 예. 그러면 부인이라도 나와서 도와달라. 아. 이 이야기 국민의 요구 사항을 여당이 당당하면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서. 근데 왜 안 나오시는 제가 겁니까? 현실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야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부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과 본인이 동의하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5일 전에 청문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 계획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여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내서 90일 동안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러니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또 본인이 동의를 해가지고 3일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타협이 되면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성일종 의원님, 아니 자유한국당에는 유독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인사청문회법상에 8월 30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도 저희가 합의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9월 2, 3일 날 한 거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9월 6일까지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자꾸만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발 좀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데 법 지키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59분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번, 2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전부 다 출석을 했어요. 제발 법대로 합시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그 대통령이 12일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의 시간을 줬거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흘의 함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냥 뭐 이틀이든 6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하지 않고 4일을 한 것은 어떻든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전에는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짓고 가자.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내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20일 정도, 한 25일 정도 되는 기간에
6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생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60만 건에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카더라 통신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추석 전에는 이 문제를 좀 저희가 지금 일본하고 경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하강 속도가 빠릅니다.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추석 전에 끝내는 제가 두 것이 가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 얘기하시는데 법을 여당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야 합의에서 이 부분이 5번이나 이렇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서도 해결했었다는 말씀드리고 기사가 60만 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의혹이 많으면 문제가 많으면 60만 건이나 나오겠습니까? 이 후보를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의원님. 여당이 이러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부인이든 누구든 더 부르세요. 그러면 의원님, 이 제가 3일 이내에 한다고 하면 아니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면 12일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해서 부인 빼고 청문회를 여시든지 이 법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은요 이미 여야 간 합의해서 5번의 선례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아니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조국 후보를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조국 후보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조국 후보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조국 후보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조국 후보보다 더 깨끗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지금 보면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분들 같아요. 어떻게 60만 건이 넘는 이 짧은 기간에 생산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의혹을 부풀리고 확산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째 이렇게 조국 후보를 감싸고 세울라 하십니까? 60만 건이 나오는 이 많은 엄청난 의혹 덩어리이고 옛날 다른 정부 같았으면 다 이미 아웃되고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예. 이 후보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아니 여당이 말이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보를 모셔다가 국회에서 야당이 있는데 예의가 있지.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장소가 없어서 국회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해야지. 제가 왜 한 말씀만 더 여당이 드릴게요.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오히려 여당이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조국 문제를 보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지금 이 현 상태를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천지에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 의혹 말씀으로 정리를 덩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 덩어리를 야당이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청문회를 하시면 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청문회를 법을 할 수 있도록 지켜서 도와주시면 청문회 하시면 됩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 그러니 말씀대로 두 분 도와주셔야 다 합니다. 지금 한국당도 민주당도 청문회를 하자 하는데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5일이 담보된다고 하면 좀 한국당에서는 가족 말고도 유의미한 증인들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가족을 끝까지 이제 협상장에 올려놓을 이런 방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렇고요. 이제 원내대표끼리 판단이요? 또 오후에 만나시면 예. 또 어떤 또 예. 의견들이 오고 갈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예, 저희가 당연히 관련해서 합의가 되면은 가장 먼저 속보로 전해드릴 테고요. 어쨌든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의 반발은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 정권의 권력 서열 1위는 조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국 씨 측에서 준 지침대로 대학 입시제도 지금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씨가 만든 지침대로 대통령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혹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조국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지금 조국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네. 대통령 위에 조국, 한국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위로는 돼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상시의 생각인데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은 대통령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를 권력 서열 1위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나경원 대표를 업어주고 싶습니다. 거의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후보가 대통령 깜으로 키워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경원 대표를 업어주고 싶다 이 말씀을 예, 한국당이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히려 띄워줬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니까요.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최순실 사건이 났었을 때는 최순실이가 권력 1인자라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늘상 하셨지요.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집착을 하고 국민한테 피로감도 많이 주고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후보자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아마 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청문회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은 뭐 임명 강행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사실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 불통정부라고 가장 공격을 많이 예. 한 게 지금 여당이에요. 얼마나 그 불통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나요?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이러한 아우성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이 청문 보고서도 3일 내에 9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웨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정부에 전달하고 또 국민의 뜻들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내외의 병양직 투쟁 측면에서 아마 원내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뭐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오고요. 뭐 보이콧 얘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에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뭐 공론화된 건 없고요. 아직 없고. 아무래도 예. 이제 당 지도부라든가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이 못했습니다. 중대 결심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은 중대 결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중대 결심을 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국회 보이콧을 해왔습니다. 예. 9번에 걸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조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장외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중대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3년 내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대 결심 운운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제 좀 그런 중대 결심 이런 표현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운용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정부 여당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제가 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도요, 사장이 자기 경영을 할 때 3개월 뒤, 1년 뒤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경영의 1번입니다. 국가 경영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못하면 대통령께서 또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국가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방이 지금 엉망이고 외교가 엉망인데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전국을 주도해 가셔야지요. 잘해 가셔야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 이 책임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과 끄떡하면 장애 투쟁을 하는 이런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유한국당이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조국 후보가 사퇴하면 야당이 장애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거센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국정 운영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만 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넘기고 난 뒤에 무려 100일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 예산안인데 이것을 그래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을 100일 만에 통과시키는 야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런 야당 정말 처음 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하는 바람에 예. 1만 4천 건의 법안이 국회에 있고 내년도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513조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 법률심사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저희가 있다는 지금 거. 준비된 내용들이 이 있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추경 자꾸 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여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심성 퍼주기가 거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일본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하는 거 저희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예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 100개를 갖고 와가지고 24억씩 100개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니 어떻게 기간, 인력, 우리 기술 수준 이런 거 고민도 안 해놓고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야당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게 되면 이제 국회 상황이 더 좀 냉랭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국 후보자 어쨌든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원사이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이후에 여론의 향방에 변화가 있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한국당의 그 반박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은 이제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의 찬반 여론만 보면 성일종 위원님, 이것만 보면은 여론조사 그 상으로만 보면 오차 범위 내로 찬반이 좀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요. 예. 이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3회 장소에 가서 해야지 예. 여야가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나 떳떳합니다라고 이 기자회견하는 게 맞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예. 수사 중인 후보를 또 이 수사 중인 후보를 청문회에 세우는 것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받고 있으니까 예. 다 함께 봐요. 또 조국 후보자도 다 함께 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 얘기하시는데 예. 조국 후보자 일방적인 쇼가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어제 저희 당에서 반박 성명을 냈거든요. 또 예. 반박 그 기자 브리핑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마치 그 저희 당 것까지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로 오해를 국민들께서 그래서 제가 안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한국당 그 반박 기자간담회 이후의 여론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 형평성 있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샘플도 500 샘플밖에 안 되고 또 이걸 조사한 의뢰한 기관 자체도 좀 네. 편향적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상에서 그 시청을 하신 분들에서는 후보자 찬성 의견이 좀 많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전공법 인사청문회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편법으로 계속 연기시키고 이 조국 후보를 흔들고 그렇게 흔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이런 당리당략, 이 편법에서 시작된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했던 기자간담회는 여론조사에서 그 상황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어제 했던 기자간담회가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는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네. 뭐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형식 면에서 너무 원사이드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사상 초유라고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예. 말씀을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자간담회도 청문회 없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상황도 사상 초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가 다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자간담회 한 것만 가지고 사상 초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6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고 야당에서는 끊임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이제 부추겼고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도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보자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아니 성일종 의원님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 마련해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선택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한국당과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신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자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왜 없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좌석이 350석이었는데요. 꽉 찼고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로 했고 3시간 전에 얘기를 했고 기자들도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기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60만 건 얘기하는데 이 60만 건 얼마나 누더기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후보를 왜 갖고 가시려고 지금 합니까?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청문회 일정 합의되기를 저희가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오후에 속보가 오면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너무 일방적이다. 지금도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또 공개가 돼서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유출 경위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인데 차현주 앵커가 일련의 상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맞불 기자간담회.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고 영어를 잘했다는 조 후보자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단 유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구하거나 당연히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직접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남 양산경찰서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유출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정보 유출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어 내신 강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는 한영외고 내신 4에서 6등급이면 고려되는 딱 적정 수준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가 전날 영어를 잘해서 논문에도 등재되고 이런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영어 성적표까지 공개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좀 위법사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은 지금 고소에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익 후보자, 공익 제보자가 예. 아니다. 이 아이의 성적은 이래이래했다 해가지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팩트고요. 또 이 공익 제보자를 뭐 고발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례들이 있습니다. 문영배 후보자라든가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성적표를 미리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선례도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공익 제보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아니 이거를 고발하겠다. 그러니 이런 고발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제1자자가 됐는지, 부정 입학에 대한 의혹은 없었는지, 아니 장학금을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이 나옵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시면 이런 오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 제보로 그렇게 포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에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으십니다. 예.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오늘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 좀 지키십시오. 어떻게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합니까? 제발 좀 법 좀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본질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패스트트랙, 이 불법적인 거 아닌가요? 정의당하고 합해가지고 장기 집권 음모를 가서 조사받으세요. 한 거 아닙니까? 출두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거 간 건데 이 조국 청문회하고 출두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 예. 그거를 연결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갖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제 또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제 압수수색한 곳 중에 하나 주목이 되는 곳이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제 동양대입니다. 동양대. 여기서 왜 압수수색을 그럼 했냐 이렇게 봤더니 의전원 들어갈 때 자소서를 넣었는데 여기 동양대 총장의 어떤 표창장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선 준 적이 없다 하고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희도 알 길이 없지요. 예. 의문만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동양대학교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는데 자소서에 들어가며 또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장학금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일단 뭐 서울대가 장학금 관련해서는 뭐 신청을 안 해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그런데 밝혔습니다. 자, 특지 장학금인데요. 자, 그러면 특지 장학금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 예. 의미고요. 네. 이 학생은 성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입학하면서부터 받았잖아요. 신청이 없는 사람이 예. 아이 어떻게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나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특지 장학금은 이제 신청을 안 해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신청을 안 해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서울대학교 예. 관악회,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주관하는 데가 이제 관악회인데 관악회에서 어제 인터뷰를 자세하게 한 내용을 아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 특지 장학금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처럼 뭐 성적이 좋아야지만 장학금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관악회에서 주는 특지 장학금인데 이것은 본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2월과 8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왜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2월 달에 선정이 돼서 받았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 등록을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지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예. 여기는 기부자가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하고 국민성이 그렇다. 최근 논란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사기, 위증, 무고가 수백 배 많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는 2017년 양국 경찰청 자료입니다. 위증 사건, 우리나라는 1930건으로 일본보다 무려 240배 넘게 많습니다. 무고 사건 역시 100배 차이 나고 사기 사건도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 1억 2천만 일본에서 한 해 위증 사건이 10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일본 수사기관은 어지간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사건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소고발 건수를 접수 단계에서 선별하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건이 될 것이다. 또 이건 사건이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 작업을 거쳐서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됩니다. 권리의식이 강한 한국인과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인이라는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은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굳이 사법부에 가서 서로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게 굉장히 낮아요. 나라별 범죄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의 맹점은 또 있습니다. 양국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매년 3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일본이 월등히 많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보험 사기의 총액은 그 암수는 2014년 4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배라고 하지요. 국내 보험 사기 피해액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2014년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정액일 뿐입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실제 피해액은 6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사기가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미국의 보험 사기 피해액 FBI는 40조 이상, 미국 보험사기 방지협회는 80조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 개조론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은 거짓말을 게으름 등과 같이 없애야 할 악습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지 국민성이 그렇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규정한 건 일제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조선 민중을 학살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자 조선 총독부는 기관지를 통해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자기 비하로 가득한 식민서가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내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측이 우길기 응원을 허용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내는 물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큰 문제 없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서 금지 품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길기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장기의 태양 부분에 퍼져서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건데 지난 1870년 처음 일본 육군의 깃발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또 해군도 뒤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이 깃발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자, 지금도 이 우길기는 일본 자위대의 공식 깃발입니다.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사용이 잠시 중단이 됐었지만 1954년 자위대가 창설하면서 다시 쓰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는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우길기와 똑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반면 독일은 나치의 상징이죠.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반나치법까지 제정을 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우길기 문양이 맥주나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 주도 세력입니다. 나치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 제국이 패전한 다음에 갑작스레 등장한 세력이고 그래서 출신부터 기존 기득권층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 나치가 한 일이야 이렇게 책임을 묻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었죠. 반면 일본은 과거 기득권층이 그대로 침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강대국이 직접 피해 당사자였던 독일과 달리 또 일본은 대부분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이 침략 피해자였고 전범 처벌도 약했습니다. 연합국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関与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대로 남아버려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퍼져 있는 것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처리에서 연합국이 일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결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의 인식도 피해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와 달리 많은 일본인은 우길기를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근하신년,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 네이버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일본 국민 메신저죠. 라인이 우길기 근하신년 이모티콘을 판매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 피해국들의 인식과는 아주 다른데 심지어 국내에서도 버젓이 우길기 디자인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판매되어 있는 상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길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감수 작업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자, 하지만 우길기가 일제 침략 전쟁의 선봉에 내걸렸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교부와 정치권에서도 우길기 응원이 시정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나 과거 침략 피해 아시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 연대를 이제 모색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IOC 위원들에게 이 우길기의 정치적 심각한 문제를 알려야 됩니다. 다만 일본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크고 또 일본으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없는 서구권이 우길기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상황에서 단기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청문회 저희들이 약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의사도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오늘 하겠다는 의사를 거부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합리적으로 하셨던 것과 달리 증인에 관한 건을 표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증인 부분은 간사들에게 이름하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결의했던 그런 관행도 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방금 송기영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절대 들으세요. 나도 말 들었으니까 들어요. 예? 아니 이게 터무니가 없다뇨. 그러면요. 여야 정당을 죽이고 이게 위원회 할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터무니가 없다니 무슨 터무니가 없다뇨. 위원장님도 들어가요. 왜 손가락 찌르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십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거는 맞지. 아니 빨리 갑시다. 뭐 서 있어. 아니 터무니없는 사람이 뭐 여기 있어 나와 그냥 빨리. 아니 이렇게 싸우려고 왔어요. 아니 이 터무니가 없다는데 뭐 있어. 손가락 찌르지 마세요 위원장님. 아니 이렇게 평가리고 온대요. 아니 그 터무니 없는 사람 나와 빨리 이게 안 돼.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땐 들어야죠. 응? 나는 송기영 간사가 이야기할 때 들었어.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나는 국회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겁박 아니 민주당은 법원도 겁박하고 법원도 겁박하고 검찰도 겁박하고 무슨 말 해주시네요. 위원장까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
아니 왜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 예? 깡패 모욕하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강력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뜻하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주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으로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명절 때면 각종 전이나 튀김 요리하느라 식용유 많이 쓰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간 식용유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또 무작정 불을 끄다 보면 더 큰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용유를 부은 후라이팬을 가열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주방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온도가 380도쯤 되자 식용유에 불이 붙습니다. 당황하면 보통 물부터 찾는데 결과는 재앙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2m 이상 치솟아 버립니다. 식용유는 자체 열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순간적으로 물의 온도와 식용유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 온도 차이에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고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방 세제나 케첩도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져 불길이 번지거나 식용유가 끓어넘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급박할 때는 수분이 많은 배추나 상추를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후라이팬을 덮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소화기인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일반 소화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불길이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불이 붙습니다. K급 소화기를 써야 안심할 수 있는데 식당 같은 곳과는 달리 일반 주택에는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음식물 관련 화재는 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2,000건 가까이가 튀김류 화재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이어 경기 북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도 낮 동안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제주도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특히 태풍 링링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비구름은 더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특보도 확대됐습니다. 제주도 동부와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수도권은 인천에 이어 경기 북부 대부분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등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우 뒤 주말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쯤에는 강화도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